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중국 수출 마이너스로 추락, 증시 영향은?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4.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2년 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네요. 전체적인 무역 흑자는 5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미 무역 흑자는 여기서 또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해서 이달 고위급 협상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난항이 또 예고가 돼 있는 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지는 않을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투자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M 가이드 이가연 연구원부터 만나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M 가이드 글로벌 경제연구소 이가연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18년 중국 수출입 총액이 30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 중국 수출 총액은 30조 5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이 중 수출이 16.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수입은 14.0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수출입 총액이 4.6조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수출은 10% 증가, 수입은 16% 증가했습니다. 다만 2018년도 12월 수출이 2,2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고, 수입은 1,6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출 수입이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글로벌 수요와 수출 모두 다 이제 부진하다는 그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내수와 수출 모두 다 이제 부진하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중국의 경제, 그리고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수요 악화를 그렇다면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지표인지, 또 1월 지표도 이렇게 된다면 또 타격이 또 예상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12월 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17년도 기저효과와 선진국 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대외 수요 감소,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입니다. 1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는데요. 2017년도 기저효과와 글로벌 선진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대외 수요가 부진했고, 위안화 절상까지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중국 12월 PMI에서도 수출 경기 부진이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PMI 세부 지표 중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46.6포인트로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임기점을 하회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로존 PMI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경제 성장세 약화가 중국 수출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 하방 압력 가중으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습니다. 단기간 내 중국 수출 경기는 부진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금융 디레버리징과 공급 측 개혁의 여파로 국내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전향에도 불구하고 금융수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요 부진 전망으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 위축이 중국의 수입 지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PMI 중 신규 주문 지수와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모두 임계점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중국 수출 경기 부진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PMI가 약 7개월간 시차를 두고 경기를 선행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출 지표가 본격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수출 지표 역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12월 대미 무역 수지는 5개월 만에 300억 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이 감소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이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향후 대미 수입을 확대하려는 당국의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고, 내수 경기 불황으로 수입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경기 불황책이 적응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경제지표 부진이 당분간도 무역 협상과 관련된 그 부분에 영향받으면서 이어질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내부적인 그런 부양책에 대한 그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자, 그렇다면 어제 지표 발표되고 중국 증시 밀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에 미치는 그 영향들은 어떻게 볼까요? 네, 수출이
지표 부진으로 중국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재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는 펀더멘탈, 유동성,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요. 최근 중국 경기 지표에 잇따른 부진 발표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중소형 기업들 중에 다수가 수출 기업입니다. 수출 경기 부진으로 민영 중소형 기업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고용 지표도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고용 지표가 악화된다면 향후 중국 소비 경기도 재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수출 지표 부진이 증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수출 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시화로 어제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외 경제 성장률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재차 확산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관망 심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경제에 대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시장 측면에서는 관망세가 커질 것이다라는 그 관점이네요. 이가연구원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들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중국의 무역 흑자 5년의 최저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출 그리고 수입 모두 다 이제 안 좋은 그 수치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그 흐름들 추이부터 또 배경까지 증권가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보시면 무역 흑자가 12월 달에, 그러니까 중국 무역 흑자가 12월 달에 수출보다 빨리 줄고 있는데 수입 때문에 570억 달러까지 확대는 됐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이제 12월 달이 최대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345억 달러도 큰 폭으로 좀 상회한 것으로 나왔고요. 다만 이제 대미 무역 흑자는 11월 달에 355억 달러였는데 이제 12월에는 이제 297억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하지만 연간으로는 3천억 달러가 넘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좀 미국하고는 상당히 좀 많은 돈들을 좀 빼내가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이제 연간으로 좀 수정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좀씩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보면 2012년도 이후부터는 한 해에 거의 3천억 달러 넘는 이 흑자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받아오는 돈이 연간으로 보면 이제 3천억 달러 이상 된 것이 거의 6, 7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흑자는 11월치 같은 경우가 447억 달러에서 수정은 됐습니다만 전체로 추이를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7월 달이 중국 무역 흑자가 280억 달러 그리고 8월도 거의 유사하게 한 280억 그리고 9월이 이제 317억 달러 흑자였었고요. 10월이 349억 그리고 11월이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400억대이고 12월이 이제 최근 건데 570억 달러로 대체로 흐름은 무역 흑자 규모는 좀 유지되고 있는 그 추세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간 기준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 부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수입이 좀 빠르게 줄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흑자가 좀 늘었던 부분도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입이 줄고 있는 거는 중국 내에 이 제조업 경기가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연구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내수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중국의 12월 실물 지표, 산업 생산 활동에서도 확인될 건데 지금 흐름이면 생산과 소비도 다 중국 12월치는 다 좀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대신증권에서 분석하기로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소득세 인하라는 정책들, 그러니까 정부가 일부 적자 재정을 감안하면서도 재정 확장을 하면서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 인하해 주면서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소비는 좀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2월 중국 수입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았던 것이 역시나 중국 내수의 이 하방 압력을 시사하는 것이고 특히나 작년 12월 달엔 위안화가 많이 절상이 됐었었고 위안화가 강해지면 사실 내수는 좀 좋아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좀 안 좋았던 것이 전체적인 수요가 좀 안 좋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수입 박람회 같은 경우도 추진해서 이제 수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폈습니다만
수입이 역성장이었던 것은 그만큼 중국 내수가 지금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라든지 정부에서 감세 그리고 투자 확대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게 되면서 대중 관세율 인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수입업체들이 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입을 좀 연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미 중국 수출이 3.5% 줄어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수출도 지난 12월 달에 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OECD 선행지수도 하향세이고 글로벌 수요도 좀 둔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수출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 5% 급감이 되게 되면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데 대체로 이런 거 보면 꼭 미국 탓만은 아닌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글로벌하게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국도 경기가 안 좋고 특히 내수도 좀 안 좋은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문제들도 이 지표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미 무역 분쟁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지금 예전에는 이 분쟁이 뭐 계속 됐지만 지표로 영향이 크게 없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은 다 또 반영을 또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은 좀 어느 정도나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좀 그 7월 달, 9월 달 실제로 이제 관세 전쟁 시작됐었을 때에 무역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에 그 이후에 후행해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뭐 별거 아니네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도 직관적으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가수요 때문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가수요가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인상될 것을 알고 수출업자들이 이제 미리 갔다가 그렇죠. 미리 이제 많이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수요로 인한 반작용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출이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도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의 이 대내부 말고 대외 수요 관련한 이 경기 부진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 게 좀 옳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면에서는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중국 수출이 올해 이제 1분기 이후로 본격적으로 역성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버텨는 주고 있는데 큰 폭의 역성장을 예상하는데 그 근거로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신규 수출 주문 지수하고 실제 수출 실적 간에 과거 통계를 보면 10달 정도의 시차가 있고 이 둘의 상관성은 0.6 정도로 높은 편인데 2018년 6월부터 이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중립 구간 50을 하회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달 지난 올해 2019년 2분기부터는 중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올해 있을 관세 인상 보고서 이제 수출 가수요가 실제로 집행이 됐었다고 하면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요. 수출 역성장 추세가 지금도 공사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중국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경기를 좀 내수는 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 뭐 유동성 공급할 거고요. 또 재정 확장, 여기에는 이제 감세도 갈 것 같은데요. 재정 확장을 강화할 수도 있어서 좀 경기 하단은 좀 지지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해 좀 좋았던 그 지표들은 아무래도 좀 착시 현상인 것 같고 이제부터 나오는 그 지표들이 더 이제 중요할 것 같네요. 특히 이번에 발표된 수출입 지표에서 보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 수출 수입, 뭐 전체적인 무역 흑자 규모 다 감소를 해서 부진했지만 대미 무역 흑자는 또 사상 최대를 또 기록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무역 협상의 암초가 되지는 않을지 이제 좀 있으면 고위급 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 협상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대미 쪽 무역 흑자 관련해서는 미국 수입업자들, 그러니까 중국 수출 역으로는 중국 수출이고 미국은 수입업자들이 직관적인 건데요. 이제 올해 크게 맞을 수도 있는 25% 맞을 수도 있는 그 관세율 인상 앞두고 가수요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랬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대미 무역 수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뭐 3,024억
3,244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가수요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좀 좋았던 것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 타결 가능성은 이미 나온 내용대로 알려진 내용대로 이것은 사실 새로운 재료는 없거든요. 뭐 농산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시장 개방권이라든지 약간 중국이 좀 양보하는 것처럼은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IT 분야거든요. IT 분야는 글로벌 시총으로도 바로 확인됩니다. 우리가 나스닥도 보면 시총 상위주 대부분 다 IT거든요. 근데 글로벌 증시에서 실제로 IT 포션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별로 IT랑 금융은 상대적으로 상당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계속 좀 높았던 상황인데 시총 비중이 그만큼 IT가 글로벌하게 전 산업 내에서 비중도 크다. 그리고 GDP 기여도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미중 양쪽 다 IT는 포기할 수 없는 섹터입니다.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첨단제조 2025 약간 뉘앙스는 뭐 좀 우리가 좀 양보할 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뉴스 플로우도 그렇고요. 근데 그건 중국의 속내를 보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무역 협상에 있어서 IT 분야만큼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다른 쪽은 조금 뭐 이렇게 완화될 수 있어도 IT 쪽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계속 좀 분쟁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또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예, 한투에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보실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중국하고의 무역 구조를 보면 이제 중국이 가공무역도 하고 일반 무역도 하는데요. 가공무역은 말 그대로 이제 중간재 가져다가 자기네가 다시 만들어서 대파는 건데 일반 무역은 본인들이 다 중간재까지 다 원재료부터 중간재까지 다 만들어서 그냥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그냥 넘기는 게 이제 일반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일반 무역 비중이 이제 5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중국 정부가 산업 내에서 자금률을 높이고 가공무역보다는 일반 무역 비중을 높이려 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첨단 제품 쪽 포함해서 이쪽 IT 계열에서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아직도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봐서는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중국향 반도체 수출 비중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국이 거의 70%를 갖다 쓰다 보니까 중국의 가공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밀접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지난 12월 달 수출 동향을 보면 가공무역 수출이 12.8%나 급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이제 뭐 12월 그리고 1월 현재 속보치에서도 반도체 수출 실적 급감 줄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했습니다만 부담스럽다라고 한투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은 이 ICT, 이 정보통신 기술 내에 밸류 체인들을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중국에서 가공무역이 ICT 내에서 안 좋게 되면 한국은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지금 한투에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그래서 대체로 보면 중국 가공무역이 안 좋고 하는 것은 국내 수출, 특히 IT 경기에는 좀 되게 좀 부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해 들어서 IT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도 뭐 좀 코스닥 반도체도 그렇고 버텨주고는 있는데 이건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4분기가 좀 안 좋았던 부분에서 약간 자금들이 다시 순환매돼서 저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 들어서 지금 패시브 자금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직전주, 그러니까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연초 개장하고 나서 3일짜리 그거 말고 지난주가 이제 본주였었는데요. 1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 들어온 ETF 자금 순입치를 보면 7억 9천만 달러입니다. 하나 기준으로는 거의 9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네, 대체로 다 패시브 자금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샀던 거 보니까 새해 들어서 9천억 정도 매수가 됐는데 어제까지 보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그중에 삼성전자입니다. 5,500억 매수가 됐었고요. 하이닉스를 1,800억에서 IT 투톱에만 7,300억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총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데요. 시총이 가장 큰 반도체 내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그 자금들이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다는 지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 유진 쪽 시각처럼 1, 2분기 중에 조금 더 수출이 중국이 많이 꺾인다고 하면 IT 업종 센티에는 좋지 않을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쪽은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IT 업종에는 부정적인 그런 이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 전략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